160명이 뭡니까? 160명이 내가 지금 12시간을 내가 시승하고 있는데 구독자 160명이 뭐야? 1600명도 아니고 1000명까지만 만들어줍시다 우리. 화이팅! 네, 자 오늘은 볼보 S90을 시승을 할 예정입니다. 볼보 S90은 볼보에서 제가 가장 타보고 싶었던 차량인데요. 오늘 이 차량을 바로 시승하겠습니다. 오늘은 볼보 S90을 가지고 이 편안하고 멋있는 녀석을 가지고 자 태백 서킷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태백 서킷이 지금 194km가 뜨는데요. 자, 약 한 3시간 정도 주행 거리는 270km, 왕복 한 500km가 넘는 주행을 가지고 과연 2.0 S90 T5 차량으로 다녀올 수 있을지에 대한 연비 테스트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서울 시내를 한 반바퀴 정도를 돌아서 내부순환을 거쳐 하남 드림 휴게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서울 시내 연비 같은 경우는 총 한 52km를 제가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7.5 리터에 100km. 일단 남은 거리는 처음에 출발할 때 400 몇 킬로? 400km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연비 주행을 하다 보니까 한 62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대로 간다면 아마 태백까지 지금 약 240km 남았는데 갔다 왔다 하면 500km, 600km 아마 조금 빠듯한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여기는 경기도 양평 휴게소입니다. 연비주행으로 계속 오고 있는데요. 에코 모드로 연비주행으로 오고 있는데 남은 거리는 680km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고요. 태백 서킷까지는 일단 183km가 지금 남았습니다. 연비를 보면 6.9로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주행은 110km 정도 했고 남은 거리가 일단은 한 600km라고 하니까 이대로 간다고 하면 700km? 주유 한 번에 약 700km 주행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일단은 태백 서킷 왕복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일단 태백 서킷까지 몇 킬로가 나오는지 중간중간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풍기 톨게이트를 나와서 이제 약 한 100km 정도 이제 국도 주행을 할 예정입니다. 216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평균 연비는 한 14에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균 속도는 78km로 안전속도에 유의해서 나름 연비 운전을 했는데 생각보다 연비가 그렇게 좋은 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 주행이고 태백 서킷은 이제 또 고도차가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연비가 더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남은 주행거리는 590km 정도 주행이 남았고요. 이제 태백 서킷에 도착해서 최종으로 연비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그 태백 서킷에 도착을 했습니다. 총 주행거리는 294km, 약 300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7.2리터 per 100km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비는 13.8 정도 되고요. 약 한 4시간 정도 주행을 했는데 상당히 서스펜션이나 아니면 차량 전체적인 부분이 상당히 소프트해서 편안하게 왔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까지 왔는데 13.8이라면 뭐 그렇게 아주 좋은 연비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연비도 아닌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식사를 하고요. 태백에서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약 정확하게 이제 250km 주행을 할 예정이고요. 저녁 6시 10분이래요. 자, 250km를 주행을 해야 되고 남은 주행 거리는 260km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름 게이지가 정확하게 딱 중간이 왔는데요. 태백 서킷에서 태백 시내까지 12km 정도 왕복하면서 15km 주행을 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연비는 7.6으로 좀 많이 높아져서 한 13km 정도 연비가 나오고요. 310km 정도 주행을 한 상태인데 지금 250km를 완주를 하면 560km, 그러니까 2.0 가솔린 모델로 풀게이지로 500km 정도, 550을 넘어가면 상당히 좋은 연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그 볼보 S90을 타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연비를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네, 태백에서 지금 여기 경기도 안성까지요. 고속도로를 안 타고 국도로만 지금 주행을 했습니다. 뭐 고속도로가 뭐가 사고 있는지 막히는지 몰라도 내비게이션이 계속 지금 국도로 가라 그래서 약 한 150km를 지금 국도로 주행을 했고요. 약 한 474km를 주행했습니다. 연비는 7.3km로 한 13k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평균 속도는 62km로 국도로 와서 다소 좀 떨어졌고, 국도로 오는 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과속 카메라가 너무 많아서 사실 주행 속도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뭐 주변 차들의 속도도 너무 많이 들쑥날쑥 해가지고 생각보다 연비가 좋지는 않습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 남은 주행거리가 260km, 그리고 저희가 가야 되는 키로수가 250km로 딱 비슷했는데 지금 남은 주행거리는 190km, 그리고 저희가 가야 되는 거리는 100km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래 뭐 연비가 꽤 연비 에코 모드로 주행을 해서 연비가 좋을 수도 있지만, 뭐 사실 연비를 위해서 막 에어컨을 안 틀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에어컨도 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행을 하면 뭐 평균 연비보다는 좀 더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시승차를 좀 오래 탔다고 하면 강남 막히는 도로도 한번 가봤을 텐데, 일단 뭐 평균 연비인 11보다는 확실히 좋은 연비인 13, 14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최종으로 얼마나 한 번 주유로 뭐 지방 여행을 다녀온다면 뭐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경기도 광명에서 홍제를 거쳐서 내부순환 도로를 해서 이제 태백 서킷을 다녀오는 거리로 총 거리는 약 한 600km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600km 주행을 했고요. 막히는 도로가 사실 뭐 중간중간 있긴 했지만 그래도 평균 속도 60km 정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연비는 7.4, 뭐 평소 저희가 얘기하는 연비로 따지면 13.5라는 뭐 나쁘지 않은 괜찮은 연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40km 정도 더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 번 주유에 풀 주유에 650km, 뭐 고속 주행만 한다고 하면 약 700km까지 주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볼보가 뭐 연비가 안 좋다, S90 모델이 디젤 엔진이 없어서 아쉽다라고 하시지만 가솔린으로 충분히 매력적인 걸 보여줬고요. 특히나 가솔린 엔진의 이 정숙성은 너무나 만족스러웠습니다. 볼보 S90 T5 인스크립션 모델을 지금 시승하고 있습니다. 2.0 가솔린 터보 모델로 275마력의 출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인데요. 사실 기존 볼보 2.0 엔진이 적용된 차량을 XC40, XC60 차량, 그리고 V60, 그리고 S90의 외건 타입인 V90 크로스컨트리까지 다양하게 시승을 해봤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2.0 볼보의 2.0 디젤은 좀 상당히 좀 아쉬운 느낌을 좀 주긴 했습니다. 왜냐면 270마력이라는 그 마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느껴지는 거는 190마력 밖에 안 되는, 아니면 그보다도 더 언더의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사실 뭐 XC40이나 XC60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는 뭐 SUV라고 치지만 사실 V90에서도 굉장히 소프트한 부분은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270마력이 넘는 차량으로 이야기하기에는 좀 아쉬운,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V60 그리고 V90 차량들을 시승하면서 엔진이 조금 더 뭐 재원상의 그 출력보다 조금 더 강한 출력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항상 보여줬어요. 하지만 S90 T5에 들어간 똑같은 엔진인 2.0 가솔린 터보 275마력 정도 되는 그 차량인데, 사실적으로 그 다른 지금 현재 판매 중에 있는 볼보들과 동일한 재원이지만 출력적인 부분에서 좀 더 만족스러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선 가속적인 부분을 먼저 해보면, 가속에서 악셀레이터를 깊게 들어가면 조금 반응이 느리지만 그래도 펀치력이 느껴지고요. 다른 외건 V60이나 V90에서 느껴지지 않았던 그러한 출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보 차량 중에 이 8단 미션이 들어간 차량들은 아이신 8단 미션이 적용되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파워트레인 부분에서 차례적인 부분은 먼저 포드사의 전륜 그 베이스 차대를 가지고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킨 FF-AWD인가 뭐 이런 새로운 차대를 지금 적용한 차량이고, S90에 적용된 차량은 XC90과 동일한 차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엔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포드의 기술들이 좀 많이 들어간 엔진이고요. 근데 미션 같은 경우가 8단 아이싱 미션이라 사실 주행하다 보면 변속을 하면 안 되는 시점에서 변속을 하거나, 아니면 변속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변속이 잘 안 되는 뭐 약간 그런 변속에 대한 좀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포드가 10단 미션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10단 미션이 이 차량에 적용이 된다면 그런 아쉬움은 좀 더 사라질 거라 생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른 볼보 차량에 적용됐던 이 엔진이 S90에서만큼은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냥 다만 미션이 파워풀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연비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뭐 포드 10단 미션이나 아니면 다른 업그레이드된 미션만 적용돼 주행적인 부분에서 볼보 S90 T5 모델을 시승하면서 주행적인 부분에서 뭐 사실 아쉬움이 좀 많아요. 가장 뭐 외관은 그냥 그렇고, 그리고 실내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만족스럽고, 주행적인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좀 더 업그레이드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차량인데요. 먼저 사실 이 차량의 파워트레인이나 미션, 그리고 출력적인 부분은 이미 다 잘 만들어 놨는데 한국의 T5 모델, T5 인스크립션 모델만 판매된다는 게 더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이상급 315마력인가 300마력이 넘는 이런 파워 2.0 가솔린 터보로 300마력이 넘는 그런 출력을 보여주고 있는 S90 모델이 있긴 있는데 사실 한국에서 많은 판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을 안 하고 있는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볼보가 지금 뭐 물량이나 수량이나 뭐 이런 부분이에서 이제 원활하지 않은 게 사실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볼보 차량을 살려면 많이 기다려야 되지만 이런 좀 S90 모델이라도 좀 다양하게 가져온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 중 하나는 차량 전체적인 부분은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 단차라든가 이런 부분도 제가 좀 꼼꼼히 봤는데 뭐 사실 스웨덴에서 만든 거나 이 S90은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서 생산돼서 전 세계에 뿌려지는데 뭐 중국에서 만들던 스웨덴에서 만들던 볼보는 그냥 볼보일 뿐입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중국 공장에서 만든다고 하니까 왠지 좀 꺼려지는, 가격이 싸다고 해도 왠지 더 꺼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중국 공장에 대한 이 퀄리티가 높다라는 걸 좀 보여주든가, 아니면 뭐 스웨덴 공장보다 뭐 중국 공장에 생산해서 S90이 600만원이 더 저렴해졌다라고 하지만 한 1000만원까지 더 저렴해져야 돼요. 여기서 600만원 중반, 6천만원 중반, 6천만원 초반까지 좀 내려가 줘야 이 클래스나 이제 5 시리즈의 가격적인 부분도 상당히 매력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써준다면 S90은 이 클래스나 5 시리즈에 대한 큰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볼보 S90 시승하면서 또 하나의 놀라웠던 부분은 바로 서스펜션입니다. 서스펜션이 사실은 요즘에 모든 자동차 브랜드들이 서스펜션 세팅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각 자동차 브랜드만의 성격을 조금씩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서스펜션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자면 볼보 S90 서스펜션은 의외인, 사실은 이 차량이 2.0 가솔린 터보에 8단 아이신 미션이 적용돼서 파워트레인이 아쉽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서스펜션만큼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먼저 코너링적인 부분에서 덩치가 되게 커 보이고, 사실 멀리서 보면은 이게 볼보 차라고 생각하기 전에 약간 아우디 A8 같은 이런 약간 육중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코너링에서는 이게 소프트하다, 아니면 뭐 쫀득하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 약간 구렁이 담 넘듯이 스르륵 하고 이게 코너링을 도는 듯한, 그래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실 스트레스, 코너링에서 한쪽이 몸이 쏠리거나 이런 스트레스를 안 받고 정말 편안하게 주행을 할 수 있는 점이 상당히 매력적인데요. 사실 그래서 더 그런지 몰라도 S90 T5 이상 되는 S90 모델 중에 AWD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간 모델은 어떨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볼보 코리아에서 S90 모델을 조금 더 푸시를 하고 좀 밀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적어도 AWD 모델 정도는, 그리고 T8 정도의 모델 정도는 하나 더 가져와서 볼보가 굉장히 프리미엄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엔진 미션 기술적인 게 절대 또 부족하지 않다, 그리고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도 스웨덴에서 만드는 거와 품질이 똑같다라는 부분, 이 세 가지를 좀 어필을 좀 해주면 S90은 참 괜찮은 차량인 것 같아요. 엔트리 모델보다 상위 모델들이 상당히 잘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S90을 타면서 딱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아마 볼보 시승을 한다면 SC90 차량을 타보고 S90과 또 동일한 플랫폼으로 어떤 또 느낌을 주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유튜브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S90에 대해서 최대한 매력을 좀 끌어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잘 어필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 세그먼트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뭐 이런 차들을 사시려고 하신다면 볼보 매장에 가셔서 한 번쯤은 시승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시승하시면서 사운드적인 부분도 들으실 수 있는 최대의 볼륨을 틀어놓고 한번 시승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구독 좀 눌러주세요. 160명이 뭡니까? 160명이 내가 지금 12시간을 내가 시승하고 있는데 구독자 160명이 뭐야? 1600명도 아니고 1000명까지만 만들어줍시다 우리. 화이팅!